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2회 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8월 22일 날 시행이 됐는데요. 자, 어떤 문제들이 출연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과목, 제1과목, 일반 기계공학, 제1번. 자, 지름이 23mm의 환봉에 인장 하중이 작용할 경우 최대 허용 인장 하중, 하중 무게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하중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주었고요. 조건은 이제 단 환봉의 인장 강도는 45뉴턴 밀리의 자승이고 안전율은 8이다. 이제 이렇게 조건을 줬습니다. 연장 환봉이니까요. 둥근 보를 얘기하겠죠. 둥근 보에 지름이 약 24mm, 24mm이고 길이 뭐 이런 건 안 줘졌네요. 네. 그다음에 인장 하중이 작용한다라는 얘기죠. 인장 하중을 뭐 P로 표시할 수도 있고 뭐 F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죠? 요거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땡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 조건만 주어지고요. 하중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를 좀 한 거죠. 하중. 근데 조건이 좀 부족하죠. 우리가 인장 하중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응력은 단면적분의 F 이렇게 계산할 거고요. 자, F는 응력분의 응력 곱하기 단면적 이렇게 할 건데 단면적은 계산할 수 있겠죠. 단면적은 뭐 4분의 파이에 곱하기 지름의 자승, 지름의 자승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응력, 그죠? 허용 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을 안전율이라고 하는 걸 줬습니다. 안전율.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안전율은 이렇게 계산하죠.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를 여기다가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안전율과 인장 강도를 주었으니까 허용 응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허용 응력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8분의 45 해가지고 허용 응력이 약 5.625 뉴턴 밀리미터의 자승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우리가 계산 공식 했던 것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테이블에서 풀면 5.625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24의 자승을 계산해 보니까 2543.4 뉴턴이라고 하는 허용 하중을 계산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544 반올림해서 약 2544가 될 것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네, 단조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단조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쇠를 불에다 달구어 가지고 망치나 무거운 해머로 두둥겨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단조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틀린 것을 찾는 건데요. 재료의 조직을 미세화한다. 네, 우리가 뭐 금속을 두들기면 금속이 미세화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뭐 반죽, 밀가루 반죽을 여러 번 치대면은 아주 미세화된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두 번째, 복잡한 구조의 소재 가공에 적합하다. 복잡한 구조는 만들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망치로 두둥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가열한 상태에서 해머로 타격한다. 요것이 이제 단조의 정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산화에 의한 스케일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금속이 이제 열받아서 산소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부식이 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 네, 바이스, 잭, 프레스 등과 같이 힘을 전달하거나 부품을 이동하는 기구에 적절하지 않은 나사의 종류를 계산해보자. 계산하는 게 골라봐라 하는 거죠. 뭐 나사에는 뭡니까? 조입 나사, 그죠? 그 다음에 운동 전달 나사, 운동을 전달할 수 있는 나사, 이런 크게 볼 수가 있죠. 이 조입 나사는 우리가 체결용 나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체결용 나사는 뭡니까? 삼각 나사들이 체결용 나사에 해당이 되고요. 운동 전달용 나사는 뭐 사각 나사, 그 다음에 톱니 나사, 그 다음에 사다리꼴 나사, 또 하나 있죠. 둥근 나사,
뭐 이런 것들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용나사는 관용이라고 하는 이 관은 이제 파이프 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 등의 기밀 유지를 하기 위한 나사를 우리가 관용나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다음 중 피복 아크 용접에서 언더컷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용접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언더컷이라고 한다면 이제 금속을 용접을 해 갈 때, 그죠? 금속을 이제 쭉 용접을 할 적에 이렇게 쑥 파이는 거, 요 파이는 요 친구들을 우리가 언더컷이다 이런 말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언더컷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용액이 주입이 안 된 상황이니까 속도가 상당히 빠르면은 이 주입할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를 때를 찾아가는 것이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해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시고요. 네, 너무 쉬운 문제라서.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유압의 작동류의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압류의 조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예, 전체적인 그 유압 기계들, 유체 기계들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유압의 작동류의 조건인데요. 첫 번째, 압축성이어야 한다. 옳은 거 찾는 거거든요. 우리가 압축성이어야 한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액체는, 그죠? 유체나 액체는 비압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비압축성.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압축성 액체인데, 압축이 되는 거는 뭐 기체나 또는 공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압축이 될 수 있고, 액체들은 압축이 안 되죠. 그래서 비압축성이어야 되는데 압축성이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고요. 열을 방출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러니까 열을 방출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액체가 끌어올라서 그 파이프 내에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동력 전달이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세 번째, 장시간 사용해도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한다. 요게 좋은 얘기 같아요. 네 번째, 외부로부터 침입한 불순물을 침전 분리시키지 않아야 된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필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걸러주는데, 네, 이거 외부로부터 불순물이 자주 섞이면 안 되겠죠. 네, 이것도 이제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번에 3번으로 체크하고요. 네, 6번.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네.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뭐 1000분의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계측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딤불을 놓고 딤불을 돌림으로 인해서 엠빌이 움직여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마이크로미터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외경 측정이고요. 외경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내경을 측정할 수 있는 외경과 내측 마이크로미터, 외측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지름이라든지 내경, 실린더 내경도 측정할 수 있고요. 요거 가지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측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돌리면은 이제 얘가 움직이게끔 돼 있죠. 이 친구가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내경도 측정할 수 있고요. 축의 편심량, 축의 편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축이 어느 정도 여기 편심이 됐냐, 기울어졌냐, 뭐 이런 거 측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피스톤의 외경 측정할 수 있고요. 브레이크 디스크의 두께. 브레이크 디스크의 두께는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와 여기를 두께를 측정을 해서 이게 기준보다 낮으면 브레이크 디스크를 교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데 2번의 축의 편심량. 이게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금속을 가열을 해서 용해시킨 후 주형에 주입 냉각 응고시켜 목적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뭐 주조를 얘기하는 거죠. 예. 뭐 아변, 재관, 단조 이런 용어도 있는데요. 지금 물어보는 것은 뭐 주조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아변이라는 것은 금속을 어떤 통에다가 롤러 사이를 통과시켜서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두 개의 롤 사이를 통과시켜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아변이라고 하고요.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을 만드는 거죠. 파이프.
이런 걸 재관이라고 하고요. 아변, 재관, 단조. 1번 문제에 나왔던 건가요? 예, 단조는 두드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해머 등으로 두드리는 거. 이렇게 해서 7번 문제도 좀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됐고요. 8번 문제에 다음 그림과 같은 타원형 단면을 갖는 봉이 인장 하중을 받을 때 작용하는 인장 응력은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인장 응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면적분의 힘, 이게 기본 개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힘은 뭐 주어졌을 것이고 여기 있는 단면적인 문제인데요. 이 타원형은 서로 지름이 틀려요. A와 B의 지름이 틀려요. 그래서 이 타원형의 단면적을 알고 있는지,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죠. 이것도 관연도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자, 타원형의 단면적은 이렇게 푼답니다. A, B 지름이 서로 다른 것을 두 개를 곱해서 4분의 파이를 곱하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입하다 보니까 응력은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분의 4분의 A, B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정리하니까 A, B 파이에 4P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타원형의 단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지 또는 알고 있는지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네. 원통 커플링에서 축지름이 30mm이고 원통 커플링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원통형의 어떤 친구들이 있는데, 그죠? 여기에 이제 밴드를 걸어서요. 밴드를 걸어서 얘를 이제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그림을 색깔을 칠해 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조이는 거죠. 조이면 얘네들이 이 축을 안으로 좁혀지면서 브레이크를 역할을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통형 커플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축지름이 얘가 30이라는 얘기죠. 축지름이 30mm이고 원통의 축에 누르는 힘 P가 50N이랬어요. 이때에 커플링에 전달할 수 있는 토크는 얼마입니까? 단 마찰 계수는 0.2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토크 그러면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토크는 힘 P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토크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산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쵸? 네. 뭐 150에 곱하기 15 해가지고 뭐 한 750 이렇게 계산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답이 없네 그러면서 대충 3번을 찍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독특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서 토크 공식이 달리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반지름 있죠. 이 지름 있죠. 지름에 물론 반지름인데 반지름에 곱하기 파이를 곱해줘야 돼요. 원주의 2분의 1 값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공식. 네. 그래서 요거는 마찰 계수고요. 그래서 요 친구들을 계산해 보니까 마찰 계수는 0.2이고 힘은 50이고, 네, 요렇게 이 원통형에서의 원통 커플링에서의 반지름이라고는 반원이죠. 반원에 힘을 곱해줘야, 건원을 집어넣어줘야만 계산할 수 있는 독특한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다 계산해보니까 471mm 뉴턴 밀리미터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됐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네, 원통 커플링의 이 토크의 계산 유형,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